이제 급지를 이제 기본적으로 급지감을 한번 시켜보면 이제 용지가 몇 바퀴 도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앉을 때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여섯 바퀴. 자, 여섯 바퀴 한 다음에 받침대를 놀리는 거예요. 지금요. 또 그러죠. 이 구형펌들은 한 이래요. 그러면 이게 급지 롤러가 됐든 패드가 됐든 마모가 돼서 급지를 안 하잖아요. 중간에. 그러면 이 작업을 해서 이쪽 부분들은 계속 워밍업 하고 문제가 이제 유발을 만든다고요, 지금. 그럴 때는 억지로 한번 얘를 만들어줘요. 이래도 안 올라가네. 이렇게 올려줘도, 판을 올려줘도요. 최대한 올렸는데 불구하고. 이래도 지금 안 올라가요. 그러면 얘는 진짜 문제가 올라갔네. 잽이 걸렸네. 용지를 살짝 빼줬더니 이렇게 올라가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현재 상태가 이런 상태가 됐는데 얘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진짜 급지를 하기 위해서 용지를 못 물고 가느냐 아니면 용지 못 가게 막고 있냐 누가 응? 용지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느냐 이걸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용지 들리면 됐죠.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이걸 이제 판단을 할 때는 자 그냥 내가 판단을 일단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이 표시는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태인지를 보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다가 유성 매직으로 이제 픽업이 여기거든요. 여기가 픽업 장치거든요. 저 픽업 하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그냥 매직으로 그냥 그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픽업 하는 부분에다 롤러에다가 매직으로 유성 매직으로, 유성 매직으로. 왜냐면 지금 상태가 용지를 못 끌어오는지 아니면 정상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일단 미리 파악하기 위해서 좀 중간에 해놨으니까 세 번 정도 하고 끊어요. 지금 보면 보면은요 표시가 나죠. 여기 보면 얘는 지금 용지는 맞다 왔어요. 그죠? 여기 보면 이렇게 롤라 자국들이 지금 보이죠? 그죠? 네네. 매직 자국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 자, 얘는 지금 용지는 물었어요. 일단 용지는 물었는데 저 안쪽에서 막고 있어. 못 가게. 용지 물었다고 이렇게 자국이 쫙 나오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면 얘는 용지는 잘 물어. 그러면 이 받침대에서 여기서 나오는 건 얘는 정상으로 다 이렇게 해서 올려주는 거고요. 여기까지 잘 올라왔어요. 그리고 픽업도 올라가. 얘를 잘 물었어. 그런데 용지를 앞에서 누군가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지 자국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렇죠. 롤러는 당기는데 못 나가니까. 못 나가니까 급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파악이 된 거예요. 그러면 막고 있는 부분만 찾으면 돼 이제. 어디서 막고 있느냐.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막고 있는 부분이 도대체 어디서 막고 있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막고 있는 거를 찾으려면은 급지 패드와 이제 연관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급지 패드를 보야죠. 이거는 지금 급지 패드랑 롤러가 이게 바꿔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맞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급지 패드가 단면이 다 죽어버렸어요, 지금 이게. 와우, 심한데요? 그 다음에 롤러를 보면, 롤러는 어느 정도냐면은, 롤러가 지금 얘도
지금 얘도 지금 반질반질하죠. 요만큼 롤러를 갖다 니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반질반질 하잖아요. 오. 그러면은 이제 얘의 기본적으로 이제 구성을 보면 되는데, 용지 반티대에서 만약에 용지를 딱 끌어올린다 그러면요, 기본적으로 이 급지 가이드 이거 자체냐, 이 급지 패드 가이드는 이렇게 서 있어요. 아, 기본적으로요. 네네. 그 다음에 용지 받침대가 용지를 쭉 올리면 요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요, 요 상태까지 가거든요. 네. 그러면 용지 받침대가 요 상태까지 가고, 픽업 롤러가 여기서 얘는 단면을 계속 받침대에 의해서 여기는 계속 간 거예요. 요걸로 물에서 단 거예요. 이렇게 닿긴 단 거죠. 이렇게 네네. 살짝 묻어가지고, 자, 묻었는데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얘라고요. 급지 패드. 그러면 네. 얘가 급지 패드가 지금 세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급지 패드가 원래 가려면 이렇게 꺾어져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그래야만이 요게 타고 들어가는데, 이 급지 패드의 기본적인 각도는 딱 용지 한 장만큼의 급치할 수 있는 각도예요. 이게 이거 급지 패드의 각도가.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급지 패드가 이런 식으로 마모가 돼버리면 네. 용지 한 장 두께만큼도 못 올리게끔 이게 세워져서 이게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롤러가 용지를 자꾸 밀어줘도, 네. 밀어줘도 이 급지 패드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이 픽업 롤러 자체가 용지를 물고 있는 이 단면이 엄청 작아요. 이게 끝부분에 살짝이거든요. 네. 자, 그래서 그런 원리로 만약에 이제 따진다고 조건을 주면, 여기 이제 어떤 상황을 또 이제 만들어 보냐면, 용지 한 장을 올릴 수 있는 급지가 이제 된다고 그러면은, 보면요, 자, 기본적으로는 요렇게 요 단면이에요. 요런 단면이죠. 이제 요런 단면에서 요 화이트 링 자체가 급지 패드가 원래 만들어야 될 각도, 그러니까 용지가 한 장 딱 올라가야 될 각도를 이 세퍼레이트 패드와 이 링이 각도를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만들어 놓다가 요게 회전해서 그 픽업 롤러가 용지를 순간적으로 딱 쳐가지고 요 고무 단면에만 얘는 올려주면, 고무 단면에만 딱 올려주면 나머지 이 힘에 의해서 그냥 같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쓰다 보면 이게 마모가 돼. 네. 급지 패드에 있는 이 단면이요, 이 화이트닝의 단면이. 그러다 네. 보니까 이 패드 자체가 원래는 이런 사이즈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마모가 돼 보니까 링과 패드의 단면이 없다 보니까 이게 그냥 세워진 거예요. 원래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패드가 그만큼 두꺼워져야지. 이게 패드가 그렇죠. 두꺼워지면은 얘가 밀어주는 것 때문에 뒤로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네. 지금은 마모가 딱 됐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패드가 얘가 급지해야 될 부분들을 픽업 롤러가 아무리 급지를 해도 얘가 지금 막고 있는 그냥 두 상태. 그렇죠. 그런 상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그래서 뭐 이런 거 뭐 다른 걸로 바꿔도 뭐 상관은 없는데요. 저는 이제 추천하는 게, 이 정품 롤러에 있는 이 패드랑 정품 롤러에 있는 이 폭이 가장 이상적으로 만든 각도예요. 용지 한 장을 딱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네, 이상적인 네. 각도이기 때문에 그 이상적인 각도를 만들어 주기만 하면 돼. 그러면 이쪽은 다 다뤘으니까, 지금 이쪽은 다 쓴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반대편으로 똑같이 접어서 파이다도 집어넣고요. 이 상태 만들어주고, 오케이. 일단은 패드는 됐고요. 자, 급지 롤러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이 부분만 손꼽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피면 없고, 여기 지금 결 좋거든요. 자, 네. 그러면 요것만 해주면 돼. 많이 갈 필요도 없어요. 요것만 살려주면 돼. 요만큼만. 몇 cm 정도 이동이에요? 지금 보통 지금 나왔잖아. 급지가 되는, 형성되는 부분 여기 요만큼이에요. 보통 네. 요 안에서 거의 대부분 잡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전체를 다 안 바꿔주고 요만큼만 살려주면, 급지가 딱 돼서, 급지가 돼서 용지를 요 패드 있는, 원래는 이제 여기에 있잖아요. 네네. 요 패드까지만 올려주는 역할만 하면 이 패드와 이 롤러의 압착만으로도 용지를 충분히 끌고 올라가요.
이 힘만으로도. 그러니까 많이 이 뭐 전체적으로 많이 준다 이것도 필요 없어요. 이만큼만 사려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다 썼으니까 이렇게 닦아주면 되고. 뭐 어차피 이것도 이제 급지해가면서 뭐 마무리되긴 하지만.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얘랑 이제 마찰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은 결이 많이 죽었어요. 요거에 비해서. 그렇죠. 그러면 얘는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요 다른 부분을 이렇게 마모된 상태로 놔두는 게 뭐냐면 또 쓰다 보면 이게 어차피 네. 이게 마모가 되긴 돼요. 네, 그러면 네, 헛돌면 네. 어차피 정상임이라고 하면 얘랑 서로 맞다면서 서로 갉아먹거든요. 네. 근데 그나마 얘는 이게 지금 마모가 좀 됐잖아요. 네. 마모가 되더라도 덜 마모가 돼. 그러다 보니까 공회전을 하더라도 이거와 이거 자체의 수명은 조금 더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네. 처음 스타트 부분만 살려주면 돼요. 스타트 부분만 딱 살려주고 나머지는 맨질맨질한 상태를 만들더라도 이 정상인 각도가 용지를 딱 한 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이 각도가 딱 구현이 된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알아서 자동으로 끌고 올라간다는 거지. 네, 단면이 일단은 딱 맞은 상태니까 이 단면만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단면이 딱 올라가면서 요 위에 있는 바로 롤라 있거든요. 얘 롤라까지만 한 바퀴만 딱 돌려서 거기까지만 올려주면 그 다음부터는 나머지는 알아서 채가요. 얘 할 역할은 딱 거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 각도가 여기만 살아주면 돼요. 선생님, 얘는 지금 X 고속기 구조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뭐 8710이나 네. 그 장비들도 똑같아요. 뭐 원리는 비슷한 똑같아요. 원리예요. 네. 아. 원리는 똑같아요. 대신에 이제 원리가 이 제품마다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각도가 있어요. 네네. 어차피 모든 장비들은 한 장만 용지 한 장만 올려놓을 수 있는 각도만 만드는 거거든요. 네네. 이 각도를 찾아줘야 돼. 그래서 거의 지금까지 온 장비들은 이 롤러가 용지를 못 무는 게 아니에요. 용지는 다 물어. 단지 이 패드가 막고 있는 거거든요. 각도가 틀어지면서 이 각도가 틀어지면서 용지가 요 패드에서 이 단면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막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 얘가 아무리 살짝 여기서 아무리 작업을 해도 요만큼의 각도로 아무리 작업을 해도 이 각도가 안 맞으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심하다 그러면 이 각도를 만들어 줄 때 어떤 뭐 그냥 샘플로 만약에 테스트를 한다 그러면 이게 조금 뭐 만약에 이제 두꺼운 거다 그러면 이 각도만 만들어 주면 되니까, 이 각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화이팅의 이 링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되잖아요. 이 각도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각도를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처음에 할 때 마무됐을 때 이 안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닿지 말라고 여기 이 부분 있죠. 이 네. 부분을 두께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이 패드는 각도가 자꾸 뒤로 밀리는 거죠. 두께만 네. 두께가 들어갈수록. 네네네. 그러면 얘는 정상적으로 픽업은 어차피 롤러가 용지는 계속 끌고 갈 수 있으니까 용지를 올라갈 수 있는 각도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젖혀지면 뭐냐면 용지가 이 뒷장 첫 번째 장과 다음째 장의 이 압력으로 해서 여기서 끌고 올라간 상태에서 용지 한 장만큼의 각도가 만들어지는데, 이 각도가 너무 벗어나게 되면 다음 장이 같이 끌려 올라가는 거죠. 왜? 두 장만큼의 각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담해급지. 네, 담해급지. 그 담해급지 원리가 이 패드의 꺾어진 각도에 의해서 용지를 두 장을 넣느냐, 넘어 꺾어지면 세 장이냐, 네 장이냐, 이게 이 각도예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각도는 용지 한 장만큼의 각도를 딱 만들어주는데, 이게 정품 롤러 자체랑 이 급지 패드가 가장 이상적인 상태로 이게 만들어 놓은 거고, 그러니까 이것만 지켜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업체들한테도 얘기하는 것처럼 나중에 이제 증상들 다 만들어진 다음에, 예? 이게 뭐 용지가 지금처럼 뭐 6장 7장 픽업을 계속 했는데도 급지가 안 되는 것보다는 보통 요거 수명을 딱 봤을 때 보통 5만 장 전후로 해서 5, 6만 장 정도 쓰면 롤러의 그나마 결이나 이런 게 또 살아있어요. 그 다음에 한 2번 정도에 의해서 급지, 3번 정도 해서 급지가 잘 되거든요. 근데 이 세 타임을 넘어가 버리면 그 다음은 공회전이 생기거든요. 공회전이 생기면 얘는 그 다음부터는 깎아먹어요. 그러면 마모가 되기 시작한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모가 되기 전에, 네. 마모가 되기 전에 이 패드는 패드대로 각도를 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얘도 보면 이쪽이 만약에 5, 6만 장 쓰면 이게 이쪽 부분이 이제 많이 마모가 되잖아요. 그러면 얘랑 또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장비가 만약에 새 장비다 그러면 5만 매에서 얘를 앞뒤로 좌우를 바꿔줘. 좌우 바꿔주고. 예. 그 다음에 5만 매 썼으면 나중에 또 10만 매에서 얘를 뒤집어서. 위아래로 이제 위아래로 반대로 꺾어주는 거죠. 네, 상하. 180도. 예, 180도 꺾어서 또 껴줘.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15만 매 써요. 네. 그 다음에 한쪽이 좌우. 또 옵니까? 좌우. 20만 장. 그러면 20만 장을 정품 하나 갖고 그냥 잘 버티는 거고. 얘도 롤러는. 롤라도 요만큼만 살려주면 돼. 이 간격만큼만. 네. 이만큼씩만 이동을 시켜주는 거야. 그러면 20만 장 돌아가네요. 같이죠. 네. 대신에 이제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그만큼 마모율이 적어. 왜? 네. 헛방을 안 들거든요. 네네. 헛방을 안고 한 번에 계속 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랑 용지가 중간에서 계속 버텨주기 때문에 그만큼 마모율이 적은 거예요. 근데 급지가 안 되면 롤라 파드와 이 고무가 다이렉트로 이걸 서로 비벼주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마모가 빠르죠. 마모가 빠르고 마모가 된 이 분진들은 어디 가겠어요? 저 안으로 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용지 끝부분도 계속 이렇게 깎아야 된다고 이게. 네네. 그러다 미세하게나마 이게 계속 깔리면 분진 여기서 나오고. 분진 나오고 이 분진은 요 타고 들어가 있는 요 뒤에 REDI 센서가 있거든요. 네. 이 센서 홈이 있어요. 이 홈에 분진들이 자꾸 쌓여. 계속. 그러면 여기에 분진들이 많이 쌓이면 나중에는 용지가 들어왔는데 이 분진에 의해서 이 적외선 센서가 감지를 못해요. 그러면 용지는 막상 들어왔는데 용지가 안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니까 또 용지 걸려. 이게 유발이 돼요. 이 동영상은 우리 자재 유통업자가 네.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가장 이상적인 각도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이걸로 인한 반대. 자, 이거를 제때 안 바꿨어. 제때 안 바꿨으면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6번 동작을 한 다음에 용지 받침대를 올리잖아요. 얘를 또 올린다고 얘를. 근데 용지 받침대는 얘가 끝까지 올라갔어. 네. 올라갈 수 있는 최대한까지 올라갔는데도 네네. 불구하고 프린터는 급지가 안 되니까 아 용지 받침대가 덜 올라갔구나. 얘를 계속 당기는 거예요. 얘를 계속. 아. 예. 네, 맞아요. 저 트랜스미션을 거쳐서 계속 당겨. 근데 얘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거든요. 네. 계속 당기다 보니까 나중에 뭐냐면 여기가 깨지든 저 미션 기어에 있는 기어 축이 깨져버려요. 깨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 계속 이걸 올리니까. 이게 또 악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이제 프린터에 있는 이 헤드는 용지가, 여기 이제 이게 헤드가 여기 있잖아요. 이게 이제 헤드라고 이게. 그 다음에 용지가 이제 여기서 픽업에 의해서 이제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센서가 있고, 여기도 센서가 있는데, 자, 용지가 딱 헤드 앞에까지 딱 오니까 헤드가 그때서, 이제 찍어야지 하고 딱 찍는 게 아니거든요. 왜 그러면 노즐 표면 자체는 잉크들이 내려갈 준비가 지금 완벽하게 지금 돼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용지가 픽업이 하기 바로 전사부터 헤드 노즐들은 계속 분사를 하고 있어. 왜? 자, 오면은 용지가 딱 오면은 그때 정상적으로 딱 뽑았을 때 내부 압력이나 노즐 표면에 있는 잉크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플로우에서 내보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용지가 딱 급지하기 전에 헤드 자체는 밑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양면기를 통해서 잉크를 계속 전체가 다 쫙 뿌리고 있어요. 쫙 뿌리고 있다가 용지가 딱 급지해서 센서를 딱 통과하고 그러면 헤드 노즐이 일시 중지했다가 그때부터 신호 받아가지고 용지에다가 잉크를 쫙 뿌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용지가 안 온단 말이에요. 자꾸 뿌렸는데 용지가 안 와. 그러면 용지가 안 오면 어떻게 됐어요? 어느 정도 뿌리다가 얘가 대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노즐 표면에 잉크들이 일단 묻어요. 그리고 픽업은 계속 해. 용지가 안 와. 그러면 이 잉크는 헤드 안에서 노즐을 통해서 딱 토출하는 순간 얘는 금방 말라요. 금방 말라버리거든요. 왜? 용지에 닿는 순간도 금방 말르지만 노즐에 붙어있는 잉크도 또 말라요. 그러면 용지를 얘가 급지를 안 오잖아요. 급지 안 오니까 얘는 또 무슨 짓을 해야 되냐면 요 노즐에 붙어있는 잉크들은 다 긁어내야 돼. 네. 그러다 보니까 헤드 청소가 들어가 또. 잉크 쫙 뿌리고 웹슬라이드 통해서 노즐 표면을 계속 또 닦어. 자, 닦고 쫙 닦고 난 다음에 다시 급지를 또 해. 급지를 하면서 급지하는 과정에서 또 노즐에다 잉크를 쫙 뿌려. 쫙 뿌리다가
기다렸는데 또 잉크 용지가 안 올라오네. 그러면 얘는 또 표면에 붙은 잉크 또 쭉 버리고 웹슬라이드로 또 클리닝을 쭉 해서 왜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면 헤드는 계속 쓰고 있는 거야. 장수와 상관없이 잉크는 계속 뿌리고 있는 거고, 노즐 전체를, 왜 특정 노즐들만 잉크를 뿌려야 되는데 얘는 100% 노즐을 풀 작업으로 쭉쭉쭉. 근데 이 문제가 지금처럼 뭐 8만 장, 9만 장 정도부터 이 증상이 만약에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면 급진은 안 돼서 8만 장에서 멈춰야 되는데 헤드는 8만 장에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신에 용지 나오는 부분보다 얘는 작업을 그만큼 더 많이 하는 거죠. 빨리 돌아가시겠네요. 네, 그만큼 얘는 일거리를 엄청 많이 하는 거고. 자, 노즐 클리닝 뭐하고 하고 그러면 양면기도 잉크가 빨리 찰 거고요. 웹슬라이드도 불필요하게 클리닝이 들어가야 돼요. 왜? 웹슬라이드가 얘는 작업을 해가면서 최적의 상태만 만들 때만 노즐 클리닝만 들어가야 되는데 불필요하게 웹슬라이드가 계속 헤드를 클리닝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웹슬라이드도 잉크가 그만큼 빨리 차. 그 다음에 양면기도 잉크가 그만큼 많이 차. 그 다음에 양면기에다 잉크를 뿌렸으면은 저 뒤에 있는 펜이 나머지 분진들을 다 끄집어내거든요. 분진들이 그만큼 저 양면기를 통해서 저 펜으로 그만큼 많이 유입이 돼. 그 다음에 헤드를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이 리프팅을 계속 해. 이 리프팅에 의해서 저 리프팅 모터도 자기가 출력을 안 할 때는 헤드가 딱 내려오고 용지 딱 통과하고 다 끝난 다음에 딱 올라가면 끝이에요. 근데 얘는 중간에 계속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쓰지도 않은데. 그러면은 프린터는 10만 장짜리 프린터면 리프팅은 10만 장 내려가고 10만 번 딱 올라가면 끝이에요. 자, 그러면 리프팅 모터가 10만 번 회전할 수 있는 부품이다 그러면 얘는 10만 번 내려갔다가 10만 번 올라가면 얘는 할 일을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니고 급지가 안 돼서 헤드는 중간에 10만 번이 뭐 어디 있어요. 한 5만 장부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게 카운터가 들어가는 거야. 자, 계속. 모든 요소가 다 네. 악영향을 끼치네요. 네. 근데 이게 리프팅 모터가 이게 스무스하게 쭉 내려갔을 때 끝, 그 다음에 쑥 올라갔을 때 끝. 이게 기본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헤드 클리닝 뭐냐면 이거예요. 짧은 시간 내에 리프팅을 막 해야 된다고. 왜? 클리닝을 하고 그렇죠. 헤드를 쏴야 되니까 짧은 시간에 까딱까딱 하는 거예요. 그만큼 저 리프팅에 있는 카본 브리시 있죠. 리프팅을 잡아줘. 이 카본 브리시가 단면을 그만큼 마찰을 엄청나게 발린. 왜? 전체적으로 쑥 올라갔다 한 번에 해서 올라갔다가 쭉 내려오고 이거 해야 되는데 짧은 시간 내에 단면을 계속. 그럼 이것도 마찰에 의해서 그나마 빨리. 이게 다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픽업 롤러 급지 패드 이 하나 때문에 프린터 내구성이 급격하게 돼요. 그래서 장비들 보면 보통 이 급지 롤러랑 급지 패드의 수명이 떨어지는 시점이 보통 7만 장, 6만 장, 7만 장 요때부터 수명이 급격하게 나빠지는 거예요. 왜? 분진도 많이 생기고 내부에 그 다음에 리프팅이나 모든 부품들 자체가 수명이 급격하게 떨어져요. 자, 그러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어떤 일이 또 생기냐? 헤드가 그만큼 헤드 청소를 많이 하게 돼. 헤드 청소가 단기간에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공급을 통해서 잉크를 많이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런 과정에서 프린터가 잘못된 판단을 해요. 왜? 많이 뿌려내면 많이 그만큼 빨리빨리 채워줘야 되는데 또 못 채워줘. 그러면 순간적으로 헤드 자체에도 노즐 빠짐이라든지 왜 그러면 쏴줘야 되는데 자꾸 대기가 걸려버리잖아요. 동작을 않고. 그러면 이 노즐 자체의 표면에 찌꺼기들이 노즐 잉크의 찌꺼기들이 자꾸 껴. 그래서 이 낀 잉크들이 노즐에서 토출을 해서 나갈 때 이거를 자꾸 방해를 해요. 이런 일이 생기면 자꾸 표면에서 이게 클리닝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클리닝으로 해서 빠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쭉 빠지고 나면 용주에다가 쭉쭉쭉 뿜어야 되는데 작업하다 말고 그러니까 표면에 자꾸 찌꺼기들이 껴. 이 찌꺼기들이 노즐 출력을 할 때 자꾸 방해를 해. 나가야 될 그 길을.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줄빠짐이 생기는 거예요, 또. 응. 그러면 이 줄빠짐을 프린터가 용지를 딱 잼이 나가서 아니면 용지를 급지를 못해서 줄빠짐이 하나를 찾으면 얘가 프린터가 그때 이제 전체적으로 노즐 클리닝을 쫙 잡으면서 안에 레지스터가 감지를 또 해요. 줄빠짐을 감지를 딱 하는 순간
프린터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줄빠짐을 잡아야 돼요. 또 더군다나. 그러면 이 줄빠짐을 잡기 위해서 계속 올라가면서 또 왜 이거와 상관없이 대기 시간인데 계속 잉크를 또 뿌리고. 그게 아까 처음에 네. 그 오르락내리락 그런 하면서 거죠. 청소했던 네. 영상. 이런 작업을 얘가 불편한 작업을 계속해. 이게 급격하게 악순환이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작업이 제대로 안 됐으면 자 10만 장짜리인데 8, 9만에서 수면 그냥 금방 차는 거예요. 8만 장인데 앞으로 2만 장을 가야 되는데 이 2만 장 남은 거를 여기에다 다 써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직 2만 장, 10만 장짜리였을 때는 아직 2만 장 더 쓸 수 있는데 이 2만 장은 어마한 데다가 작업을 다 해버리니까 그만큼 수명이 확 짧아져. 그러면 이 수명이 짧아지는 만큼의 프린터는 다른 작업으로 급격하게. 그러니까 노쇠가 되는 거지 말하자면. 네네. 노화가. 급노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안 받고 내부 수명이나 이런 것 때 보면은 어느 수점 가서는 이 10만 장 존에서 헤드 분량이 뚝 나오는 거야. 왜? 과열. 네네네. 불필요하게 엄청난 작업. 그게 또 들어가는 거예요. 대박이네요. 그럼 조립해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럼 이제 요거는 아까처럼 요 결만 이제 잡아주면 되잖아요. 요만큼만 살려줬어요. 지금 결은 거칠거칠한 면으로 해가지고 나머지는 이제 맨질맨질하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 얘는 이제 뒤집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자로 얘는 이제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일자로 세워주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할 때 이 처음에 길을 잘 들여야 돼. 길을 잘 들이면 이거 한 방으로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다른 문제 없이. 이 길을 어떻게 들이냐 이거는 5만 장에 5만 장에 한 번씩 이해했습니다. 근데 5만 장마다 이게 또 현장에서는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왜냐면은 5만 장 누가 저기 5만 장 썼네. 빨리 가서 롤라 바꿔야지. 이걸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 때문에 그만큼 최대한 신경 쓰라는 거지. 이게 한 방에 가요. 딱 한 방에 가죠. 지금 보면 딱 한 방에 그냥 회전을 해요. 두 번에, 이번에 두 번에 가네.